안녕하십니까. 여기도 24시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이준석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준석 씨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혐의로 무슨 이 당원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신군부의 양두구육이네 또 해당성 이런 발언들을 했다. 그래서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준석 씨가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준석 씨가 반윤 정당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복수를 할 것이다. 그가 누차 얘기했던 윤핵관한테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돌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 지나서야 소위 이준석 신당설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준석 씨가 만드는 개혁신당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실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라 그러니까 뭔가 개혁적인 것 같은데 글쎄 사람마다 느끼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개혁적이지도 않고 왜냐? 개혁적이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일단 뭔가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야 되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고 뭔가 우리한테 기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글쎄 그 면면을 보아하니 상당히 그런 점들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논란의 이준석 그리고 그 이준석이 부렸던 이준석이 조련했다고 하는 천하용인 네 마리 말 중 천하인입니까? 천하인 이 세 사람 그리고 김철근 김용남 이렇게 해가지고 주축이 돼서 만든 당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이름만 들어보셨을 때 여기에서 어떤 개혁적인 성향, 개혁적인 면모, 뭔가 앞으로 뭔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것이다.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글쎄, 제가 봤을 땐 별로인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 요직을 갖다가 전부 다 이준석계가 차지를 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안 그렇습니까? 아니 현역이 0명입니다. 0명. 이렇게 하니까 또 3명인 것 같은데 0명입니다. 0명인 원외 정당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무슨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중 있게 지금 보도해 주는 것도 상당히 뭔가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역이 0명인 원외 정당에 대체 요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 대표로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무슨 당직을 맡는다고 한들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요직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대표의 이준석, 사무총장의 김철근, 정책위 의장의 김용남, 최고위원의 천아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직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당을 만드는 것도 자유고 별의별 주장을 해대는 것도 그들의 자유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정당, 이른바 양대 정당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개혁을 논하겠다고 하는 그 정당이 출발하는 중앙당 창당 대회에서 그 당의 대표라고 하는 이준석 씨가 한 언행을 보면 과연 저 당이 정말 개혁적인 어떤 정책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바랐던 그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 아주 미미하게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누차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사 또는 칼럼을 통해서도 누차 지적이 왔습니다. 그중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준석 신당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어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소위 개혁신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수해야 되고 다수여야 되고 그래서 한 지역구에 입후보 희망자들이 여러 명 몰렸을 때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개혁신당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개혁신당의 후보로서 우리 국민들 앞에 내놓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후보자를 가리기 위해서 공직 후보자 추천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마치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그런 희망자들이 넘쳐난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넘쳐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공천 기준을 솔직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요즘 온라인상에서 표현한 것처럼 뇌내망상 또는 희망회로 돌리기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개혁신당이니까 정당으로서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천 기준 운운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준석 씨가 어마어마하게 실언을 했습니다. 개혁을 운운하면서 첫 발을 내디딘
이른바 자칭 개혁신당이 창당 대회를 오늘 열었는데 그 꼴이 우습게 됐다 그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익히 예상됐고 이미 이준석 씨가 그럴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준석 씨한테 오늘 이걸 물어봤습니다. 공천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씨가 중앙당 창당 대회 첫날부터 유도리 타령을 했습니다. 유도리 타령. 어떤 분들은 또 유도리 일본 말인데 왜 쓰느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유도리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씨가 한 얘기입니다. 융통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씨의 의사를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유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대표가 이 공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음주운전 이런 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이준석 씨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2번 검증하게 되면 지역구 도덕적 기준은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조금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 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2번 검증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조금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 누가 좋다고 그럽니까? 자기 마음대로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게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에는 분명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 텐데 그냥 이준석이 좋다면 좋은 겁니까? 거기가 지금 조선노동당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의 명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구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 지역구는 음주운전 해도 그런 거 흠결 있어도 그냥 내보내도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앞에 그냥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뭐 정당이 어떻게 그냥 하겠습니까? 비례 후보자 같은 경우 타당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비례 후보자는 그렇다 치고 지역구 후보자 정작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지역구 후보자들인데 지역구 후보자들은 어떤 흠결이나 전과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공직 추천을 한다, 후보자 추천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준석 씨한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배경 그건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특히 뭐냐면 허은하 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하 씨 있지 않습니까? 이 허은하 씨가 음주운전으로 전과 2범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의 그 신당,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이란 게 뭡니까? 당내 사무처를 총괄하는, 당 살림을 맡는, 그리고 선거 때면 공천 관리 기준 같은 걸 정하는, 그리고 공관위원장 내지는 공관위원으로 참여해서 사실상 공천에 개입하는 그 사무총장에 누구를 앉혔냐면 김철근 씨를 앉혔지 않습니까? 이 김철근 씨가 전과가 5범인데 그 중에 음주운전이 2회, 무면허 운전이 1회. 그러니까 이 아주 위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주 그 위험한 행동인 음주운전 2번, 무면허 운전 1번 이렇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씨 주변에 있는데 이준석 씨가 조금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유도리 타령을 했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개혁신당의 자세입니까? 이게 바로 개혁신당의 첫 대표라고 하는 이준석 씨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이 이준석 신당에 기대했던 물론 기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씨는 왜 음주운전 전과 2범인 허은하 씨를 버리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 이 중에 그나마 이름이 조금 알려진 사람이 허은하라서 그런가? 물론 긍정적으로 알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준석이 전당대회 때 자기의 네 마리 말 중 하나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내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의 아바타, 이준석의 꼭두각시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허은하 씨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은하 씨가 국회의원을 지금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4년 동안 했는데 허은하 씨가 그 1년에 국회의원 세비만 1억 5천 그밖에 활동비 어쩌고 하면은 훨씬 많이 받아갔을 텐데 거의 한 3억 원 가까이 받아갔을 텐데 여러분들 허은하 씨가 4년 동안 12억 받아가면서 대체 뭘 했는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씨는 이 사람을 버리지 못한다. 이 사람이 애초에 참여한 것도 지역구 또는 비례 공천을 받기 쉬우니까 국민의힘에서 절대 안 줄 거니까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뭐 이 사람이 이준석계라서 이준석의 네 마리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자를 어떻게 총선에서 우리 당의 공직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준석 신당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는 김철근 씨도 버리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을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습니다. 김철근 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과만 5개입니다. 이재명보다 많습니다. 그 온갖 논란의 주인공 이재명보다 많다 그겁니다. 그중에 음주 2회 무면 운전 1회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를 소위 개혁신당, 자칭 개혁신당, 대한민국의 개혁을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 정당의 사무총장 일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제가 아까 그 역할의 막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당의 사무총장에다가 우리 국민 앞에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 과정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무총장에다가 김철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게 그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준석 씨는 김철근을 냉대하지 못할까? 왜 무시하지 못할까? 왜 외면하지 못할까? 뜬금없이 대전 피부과에 가서 7억 투자 유치각서를 쓴 김철근이 만약에 그 각서 작성 배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은 그것과 진짜 무관합니까? 김철근이 그런 걸 다 얘기해도 이준석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철근 씨가 뭐 하려고 갑자기 뜬금없이 대전 어디 무슨 이뭐뭐 피부과에 가서 뜬금없이 7억 투자 유치각서를 써주냐 그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김철근 씨가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준석 당이 공천을 받아서 공직 후보자로 나올 경우에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대전에 피부과에다가 어디 또 유망한 회사도 아니고 어디 무슨 유니콘 기업도 아니고 어디 스타트업도 아니고 피부과에다가 7억을 주겠다, 7억을 투자하겠다? 김철근 씨 재력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준석 씨가 김철근 씨를 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준석 씨가 김철근 씨를 중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과 관련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준석의 내로남불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준석의 음주운전에 대한 이중잣대였습니다. 그 다음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은 이른바 쇼츠 공약 중 하나로 음주운전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 3년으로 상향을 내걸었다. 이 영상에 출연해 이준석 씨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노린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이 씨가 그 측근 또는 동료 천하 용인 중 아에 해당하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씨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허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허 의원 후원의 계좌번호도 선전했다. 천하용인을 자신이 훈련시키는 네 말이라는 식으로 비유했는데 그 중에는 허 의원도 포함된다. 그런데 허 의원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다. 허 의원은 2006년 5월 5일 벌금 100만 원, 2009년 11월 5일 벌금 200만 원 등 총 2회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거를 유도리? 융통성? 대체 우리 국민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준석 씨? 여러분들 이준석 씨의 이런 내로남불, 이준석 씨의 이런 이중잣대, 이준석 씨의 이런 아전인수, 이준석 씨의 이런 표리부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